입주 20년이 지난 아파트 비중이 48%예요. 그래서 이제 신축의 프리미엄이 계속 될 거다. 잠실 5단지, 음마 이런 애들 입지 너무 좋죠. 금매를 던지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아, 내가 죽기 전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늙어갑니다. 국평이라고 하죠. 국평, 국민평형. 이거는 면적으로 따지자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여러분들 청약할 때 84A, 84B, 84C, 85D 뭐 이런 게 다 국평입니다. 8 뭐시기. 그게 평형으로 환산하면은 34평 정도입니다. 이 국평이란 키워드가 언제 핫했냐면 21년에 핫하더라고요. 그때 왜 핫해졌냐면 야, 국평이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서 야, 국민평형이라며 우리 평형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비싸? 21년이 고점이었잖아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국평이 10억이야? 이러면서. 국평이 그래서 이제 과도가 이제 네임드가 된 건데, 이 국평은 이제 우리가 국평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앞으로 무슨 뭐 4인 가구 없어지고 다 뭐 혼자 산다며. 근데 뭐 다 이제 20평 이하짜리 땅콩 아파트만 사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야, 1인 가구가 무슨 누가 34평에 그 사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요 구조를 상당히 오해하고 이제 또 하나 풀어드리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 그러니까 가구를 미래까지 통계적으로 추계한 거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주 수요층이 2, 3, 4인 가구예요. 보통 이 정도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뭐 4인 가구는 조금 감소한다고 하니까 2, 3인 가구가 2050년까지 차지하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예요. 1인 가구는 40%예요. 이해가세요? 1인 가구 대세라면 1인 가구 대세죠. 왜? 1, 2, 3, 4, 5인 가구를 쫙 잘라면은 1인 가구 40% 제일 많죠.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 3인 가구 다 아파트 사기 때문에 2, 3인 가구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인 가구는 오피스를 사나요? 보통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2, 3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많다 합치면. 그래서 국평 클래스는 계속 갈 건데 우리가 그런 통계가 있어요. 1인당 주거 면적 통계. 한 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쓰느냐. 전용 면적 기준으로 2020년 기준 1인당 주거 면적이 33.9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조금씩 증가합니다. 조금씩. 왜냐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점점 이제 국토부에서 좀 더 늘리겠다 뭐 하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 33.9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2, 3인 가구가 50%. 그럼 한 2.5 산수 한번 해볼까요? 33.9제곱미터에다가 한 2.5 정도 곱해보죠. 그럼 대충 한 84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국평 클래스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넓게 살고 싶어하고 2, 3인 가구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인구 구조에 따르면은 4인 가구가 좀 없어지면서 대형 평수가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고, 근데 그건 이미 대응을 해왔고 나라에서 시행자들도 그걸 대응을 해왔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성장이지만 대부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데 삶의 질을 추구해요. 요즘에는 많이 먹는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거, 그쵸? 그게 질이라는 거거든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가 뭐예요? 양이 아니라 아파트 밖에 아니라 질적으로 똘똘한 한 채. 이게 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갈수록 질의 개념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또 하필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파트 넓히고 싶다. 이게 좀 강해져요. 증평 수요, 증평, 평형을 넓히고 싶어하는 이 강해졌는데 질로 넘어가면서 질이 뭐예요? 1인당 주거 면적도 질적인 지표예요. 근데 넘어갔는데 너무 비싸. 수도권이 지방보다 한 3배 비싸. 나도 40평 살고 싶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싸기 때문에 40평 이상은 여전히 힘들어요. 앞으로 뭐 증평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다만 그런 거예요. 아까 2, 3인 가구 초점을 계속 두고 있는데 2, 3인 가구 중에서 특히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아주 금쪽 같은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들 한 명밖에 없는 이 자녀 때문에 이분들이 학군에 몰려 살 것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면적을 넓히면은 35에서 39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40은 너무 좀 가격이 비싸도. 근데 하필 35, 39평이 진짜 없어요. 예전에 지을 때 9평 이하 혹은 40평 이상으로 지었어요. 단순하게 8호 이하 아니면 40평 큰 거. 애매한 애들이 35, 39야. 그래서 얘네 낀 애들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학군 수요는 오히려 35, 39가 아주 제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은 그러면 아니 지방은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뭐요? 40평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분의 1 가격이. 평당 3천만 원인데 평당 1,000만 원인데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속으로 뭐예요? 더 넓은 데 살고 싶어 한다? 지방에서 실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작년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인구 소멸 지역, 그 유명한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사면은 뭐 주택 수를 안 치겠다. 거기서 실현할 수 있죠. 그때 세컨드홈이라는 검색량이 한 100배 뛰었어요.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다가 세컨드홈?
이게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15,000명 인구 밀도 30명. 여러분들 15,000명에 계속 있으면 힘들어요. 여기가 더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반작용이 어디로 가냐? 세컨홈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40평대 수요가 오히려 거점 지역 KTX역 근처다. 그런 데나 관광을 많이 가본 지역들은 40평 수요가 오히려 앞으로 더 크게 뛸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나 국가가 깨닫고 철저하게 그냥 다 8호 이하로 짓습니다. 8호 초과는 거의 뭐 10%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하여튼 중간에는 건 없다. 귀한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이제 사는 수요가 튀어요. 3인 가구 비중이, 매수한 비중이. 근데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가격이 좀 지금 집값이 좀 안정됐으면 40평 수요도 있었을 텐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싸졌지 않습니까? 1인 가구 이제 맞춤형 건물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서 이제는 앞으로 신축 상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사업성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사업성이 잘 나오는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친환경 제도까지 도입하면요, 뭔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던가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와야 그나마 남기는 게 있는데, 1인 가구 원룸과 혹은 뭐 1.5룸 혹은 투룸과 아파트 건물 사업 중에서 매출이 당연히 아파트가 더 많죠. 매출도 별로 안 나오는 1인 가구 상품에 공사비가 비싼데 또 맞춤형으로 한다?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세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맞춤형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제 공사비 때문에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감사원까지 나서가지고 공사비를 지금, 왜냐면은 공사비를 이제 민간에서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최초 대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공공에서는 이걸 한 번으로 올려줬다는 배임이에요. 괜히 그냥 올려줬다가.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중간에 해서 이슈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시급한 불이에요, 불. 이거 빨리 꺼서 어떻게 좀 촉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똑같은 대책을 뭐라고 하네요. 건설 공급 대책, 활성화 대책, 건설 공급 활성화 보완 대책, 건설 공급 활성화 더 보완 대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제도들이 많이 임대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주택자 세제라든지 너무 복잡하게 이제 꼬아놨기 때문에 빌라왕 사태가 터진 거고, 빌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여러분들이 업자의 입장에서 빌라왕 막 이런 거 건전한 사람도 있거든요. 건전하신 소유자분들도 있는데 뭐 같이 돼버리니까 겁나는 거죠, 사실은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리고 사실 빌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대조 1구역이라든지 은평구에 계속 지금 마찰이 있어가지고 둔촌 주공도 어땠습니까? 공사가 중단됐죠. 빌라뿐 아니라 어느 곳이나 지금 마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때문에. 해소되길 바랄 뿐입니다. 판상형은 이제 한 동이 있으면 아파트 한 동이 똑같은 방향을 일렬로 바라보는 그 평면, 가장 익숙한 평면이고, 탑상형은 2002년에 타워 팰리스가 지어지면서 그게 탑사형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고, 그러면서 이 발코니가 꺾이고 창가도 꺾이는 그런 평면인데, 보통 청약률이 판상형이 한 4배 정도 많이 나와요, 탑상형보다. 왜냐면 판상형이 뭐예요? 맛통풍이 가능해요.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 맛통풍 가능해야죠. 그렇죠? 이 꺾여서 하면 잘 맛통풍이 안 돼요. 맛통풍이 여러분들, 주부 여러분도 그렇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발코니 거의 확장하잖아요. 그럼 일렬로 되어 있는 판상형이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훨씬 더 그 효용 가치가 커요. 그래서 이제 높은데,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이런 평면 구조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래서 수도권은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은 오히려 청약이 막 뜨거운 지역 있잖아요. 100대 1 나올 것 같아. 야, 여기 정말 되고 싶은데 100대 1 나올 것 같으면 판상형이 안 하고 저기 이형 평면 혹은 못난이 평면에다가 오히려 당첨되고 싶어서 그런 전략을 쓰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한강을 보는 데는 오히려 꺾어요. 판상형이 무슨 지금 문제야, 지금. 한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판상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2018년에 책을 썼을 때 첫 번째 테마가 주택 고령화예요. 주택 고령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입주 20년이 지난 아파트 비중이 지금 48%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인원가가 뭐 공급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20년 차 아파트 비중이 줄어들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의 프리미엄이 계속 될 거다. 신축에는 건 지역에 상관없이 프리미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오래된 구축, 입지가 좋은데 오래된 구축,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얘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신축으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밈이 돌았어요. 인터넷 밈이. 음마 아파트 입주할 때 아이유가 디너쇼 한다.
그 정도로 이제 난망하다라는 거예요. 잠실 5단지, 음마 이런 애들 입지 너무 좋죠. 근데 언제까지 썩파트라고 하죠 요즘에. 썩은 아파트, 몽테크. 요즘에 이제 중도 탈락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주차가 너무 힘들어. 주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둔촌주공 이제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둔촌주공 금매를 던지신 분, 지금 뭐 13억, 20억 됐다고 하는데 금매를 던지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둔촌 주고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던 거예요. 공사비 막 갈등 있고. 우리도 늙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건축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축을 될 가능성이 높냐. 즉 시공사가 뭐 선정되는 단계까지 갔냐. 이러면 더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에 따라서 갈린다. 투자 트렌드 두 개가 이끌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는 지금 보시는 유튜브와 같은 SNS 미디어고 또 하나는 호갱노노나 직방 같은 프로테크라고 하죠. 데이터를 부동산에 접목시킨 여러분들 어플 이 두 가지가 이끌 건데 유튜브를 여러분 어디다가 썸네일이 많이 가야 돼요. 자극적인 거. 폭등, 폭락.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분 중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조건 올라. 무조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라.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균형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다 올라, 다 떨어져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떨어지는 게 세상 만사고 현실의 복잡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상당히 고도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재즈나 뭐 취미생활 같은 거는 여러분 검색어 마음대로 치시는데 부동산 내가 집값 폭락 혹은 집값 폭등이라고 검색어를 치는 순간 계속 그것만 뜨거든요.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필터 버블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갇히지 마세요. 그래서 검색어 칠 때는 집값 전망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꼭 쓰시길 바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여러분 호갱노노 키시면 맨날 그 아파트 같아요. 인기 상승 아파트. 헬리오시티, 고덕크라시움, 마레프 아시죠? 맨날 여러분 계속 떠요 이게. 왜냐면은 계속 그 알고리즘이 걔네만 보여주니까. 이게 뭘 시사하냐면 어느 지역이 비싸다고 단지 버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프로테크가 그걸 계속 알고리즘 우리를 쌓아주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초에 가보세요. 경주에 10원빵 먹으러 가봤다가 경주에서 한번 호갱노노 켜보세요. 경주 대표 단지가 떠요. 딱 바로 보여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10원빵만 먹고 왔는데 갑자기 속초의 대장 아파트를 내가 한 5초 만에 알 수 있나요? 거기가 쏠리는 대로 쏠리기 때문에 싸다고 사면 안 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인지도 있는 아파트를 가급적이면 거기서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유튜브 같은 거는 거시적으로 그냥 사람을 시청이게 만들고 프로테크는 되게 그 안에서 막 양극화를 이렇게 다극화 이 아파트도 보여주고 저 아파트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편해지려고 만든 건데 우리 머릿속을 더 아프게 다 떨어진다는데 왜 여기는 왜 오르는 거야? 또 다 폭등한데 여긴 또 왜 떨어지는 거야를 유튜브에서 어떤 극단적인 방향이 나오고 프로테크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좀 복잡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뭐예요? 중립적인 단어를 켜서 다양한 견해를 보고 프로테크는 대장주 위주로 가야 된다. 왜냐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시세가 유도가 될 거니까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